아직도 아빠를 잊지 못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사실 부모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은 아이가 둘이나 있고 애기 아빠 사업도 잘 되고 솔직히 부족한 거 없이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지만 문득문득 아이들 보면 저희 아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아빠가 보셨다면 참 좋아하셨을 텐데 라는 마음도 있지만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아빠도 날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셨겠지 하는 생각도 들고 그 은혜를 제가 갚을 수만 있다면 수천 수억만 원을 써서라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걸 해드릴 수 있는 아버지가 없다는 게 너무 가슴이 시리고 아픕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아빠 손에 자랐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아빠는 항상 제게 하는 말이 엄마 없다고 절대 기죽으면 안 된다. 아빠가 그만큼 잘해줄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왜 엄마가 없냐고 하면 나는 엄마 필요 없다고 그래. 아빠만 있으면 된다고. 알겠죠 우리 딸? 하면서 저를 꽉 안아주곤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에야 엄마가 없는 게 사실 많이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아빠가 잘해준다지만 같은 여자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고 엄마라는 존재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모든 일을 아빠와 상의해야 하고 아빠에게 물어봐야 하니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사춘기가 오면서부터는 아빠와의 사이가 급격하게 멀어졌습니다. 저 하나 키우겠다고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야 들어오는 아빠한테 매일 하는 말이라고는 아빠, 나 학원비 내야 돼. 8만 원만 줘. 학원 선생님한테 보낸다고 했는데 그냥 나한테 줘. 내가 직접 내는 게 빨라. 맨날 선생님이 학원비 안 보낸다고 뭐라고 한단 말이야. 아빠는 일하느라 까먹잖아. 지금도 벌써 3일이나 지났어. 그러니까 그냥 나한테 줘. 하고 말대꾸만 할 뿐이었으니까요. 제가 짜증을 내면 아빠는 뒷주머니에 짱 박혀있는 낡고 낡은 지갑을 꺼내서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 같은 만원짜리 몇 장을 제게 쥐어주셨고 저는 그 돈으로 학원은커녕 친구들과 떡볶이를 사 먹고 노래방을 가고 놀이공원까지 놀러 다녔습니다. 그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아빠도 제가 사춘기인 걸 알았는지 절 따로 터치하거나 건드리지 않았고 가족은 저와 아빠 둘뿐이다 보니 한 명이 집에 없으면 마치 빈집처럼 매일매일이 조용했었습니다. 전 그 적막함이 너무 싫어서 매일을 밖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집에 혼자 있기 싫은 날은 가장 친한 친구네 집에 가서 말도 없이 잠을 자고 오고 밥도 얻어먹고 아빠 속을 참 많이 썩였죠. 사실 그 당시 친구들이랑 자주 어울린 이유가 아마도 외로움과 부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랑 소소하게 다툰 이야기나 언니 오빠 혹은 남동생 여동생이랑 싸운 이야기를 하는 친구를 볼 때마다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항상 집에 온기가 있는 친구의 집이 너무 부럽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친구네서 이틀 3일씩 보내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저희 집은 정말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항상 집은 불이 꺼져 있고 TV 소리조차 들리지 않고 집에 그동안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건지 화장실 바닥이 전부 메말라 있었죠. 집에 들어와서 한숨을 푹 쉬면 안방에서 아빠가 나와 딸 왔어? 수민이네서 자고 온 거지? 그럼 아빠한테 말이라도 좀 해줘. 수민이 엄마가 아빠한테 전화했잖아. 네가 우리 집에서 자고 가는데 수민이 엄마야 상관없지만 온 건 알고 있냐면서 물으시던데 아빠한테 말을 안 해줘서 아빠는 몰랐는데 그냥 알고 있다고 했지. 잘 좀 부탁드린다고. 제가 먼저 연락드렸어야 됐는데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넘어갔어. 아빠 잘했지? 하면서 개구장이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땐 정말 아빠가 미웠습니다. 차라리 절 혼냈다면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을 테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할 텐데 아빠는 항상 절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다 보니 제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막무가내로 보내버린 사춘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생각보다 제 사춘기는
금방 끝이 났습니다. 중3 때가 한창 과도기였던 것 같고 고2 정도가 되니까 아빠가 안쓰러워 보이더라고요. 저 하나 키우겠다고 사람도 안 만나고 취미도 없는 아빠가 불쌍해 보였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만 주구장창 하시는 아빠에게도 숨쉴 구멍이 있었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처음으로 아빠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나 괜찮으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아빠도 연애 좀 하고 그래. 꼴이 이게 뭐야 꼴이. 이래서 아줌마들이 아빠 좋다고 쫓아다니긴 하겠어? 옷도 좀 새로 사입고 양말 같은 것도 너무 다른 거 신지 마. 사람들이 욕한다니까. 마누라 없는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일수록 더 꾸미고 다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사람들이 흉을 안 봐. 하고 아빠가 바닥에 널브러져 놓은 빨래를 개면서 또 잔소리를 했죠. 아빠는 제 말을 듣더니 아이고 됐네요 됐어. 무슨 나이 먹고 여자는. 난 네 엄마 하나면 충분해. 네 엄마가 금방 그렇게 떠나서 그렇지. 지금 돌아보면 내가 진짜 엄마를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 아빠가 지금은 이래도 젊었을 때는 인기가 엄청 많았어. 아빠가 회사에 출근하잖아? 그럼 사무실에 여자들이 줄을 쫙 서서 아빠한테 커피 한 잔 타주려고 기다리고 그랬다니까? 너 표정 뭐야? 지금 못 믿겠다는 표정인데? 하면서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사실 그게 농담인지 진담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아빠가 엄마에 대한 마음만큼은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6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병명은 급성 폐암이었죠. 지금이야 의료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하지만 저희 엄마가 아플 때는 왜 그런 기술이 없었는지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빠에게 들은 걸 기억하면 엄마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쯤이었나? 아빠가 왜 우리 집에 엄마가 없는지 앉혀놓고 제게 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미니야, 잘 들어. 매일 미니가 왜 아빠한테 엄마가 집에 없느냐고 물어봤었지. 그래서 아빠가 말해줬지. 엄마는 하늘나라에 갔다고. 너 아주 어릴 때 기억나? 엄마 사진 보고 인사한 적 있었지? 아저씨들 많은 곳에서. 거기서 엄마가 하늘나라로 갔는데 언제 오냐고 네가 물었던 거. 그런 건 기억 안 나겠지? 하고 제게 물은 적이 있었죠. 아빠는 제 손을 잡고는 엄마는 멀리 간 거야. 많이 아파서. 미니 두고 가는 게 힘들다고 했는데 아빠가 잘 키울 테니까 걱정 말고 가도 된다고 했어. 나중에 엄마는 하늘나라 가서 만나자. 어때? 하고 제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땐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는데도 아빠가 제게 엄마의 죽음을 설명해주던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일을 하고 손이 까매져서는 집으로 돌아와 소주 한 병을 마시고는 저를 불렀죠. 그렇게 라디오를 틀어놓고 제 손을 잡고는 한참 동안 엄마에 대해 주절주절 얘기를 하고 술을 마시고 울기도 했던 그날이 기억납니다. 아빠가 한평생을 저랑 살면서 눈물을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그날 한강물이 넘칠 만큼 제 앞에서 눈물을 흘렸으니 그날을 어떻게 제가 잊을 수 있을까요? 그런 아빠를 보면서 착하게 정말 아빠한테 효도하며 살려고 했는데 그게 참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게 마음처럼 되지 않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 저도 그렇고 아빠가 평생 혼자 사셔서 저는 절대 혼자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저는 또래보다 일찍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첫 남자친구를 22살에 사귀고 그 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23살에 만난 남자와 3년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는데 솔직히 남자 3년 만나면 알 만큼 다 안다고 생각했고 결혼까지 해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귀는 동안은 그냥 남들처럼 평범한 연애를 했고 사랑을 했고 결혼을 준비하면서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다만 걸리는 것은 다름 아닌 역시나 시댁이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께서 제가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걸 탐탁치 않아 하셨습니다. 그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한부모 가정이기도 하고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결혼 시장에서 홀아버지 밑에서 큰 제 사정이 불리한 조건이라는 건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에 사실 그 전에 각오도 어느 정도 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못된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처음 시어머니를 만나러 간 자리에서 저도 뼈 때리는 말을 많이 맞았습니다. 우리 애가 네가 너무 좋다고 하니까 만나보자고 하긴 했는데 사실 나는 영 마음에 차지가 않아. 우리 집이 뭐가 부족해서 너네 집이랑 연을 맺어야 하는지 나는 진짜 모르겠다.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우리 남편, 나 둘 다 건강해서 막말로 100살까지 살지도 모르고 내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병도 유전이라고 하던데 우리 애는 키울 때부터 병원 간 적도 없고 진짜 건강했거든. 근데 너네 어머니 폐암으로 돌아가셨다며? 그것도 급성으로.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너 알긴 아는 거지? 아니 막말로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는데 네가 갑자기 너네 엄마처럼 저 세상으로 가면 남은 우리 아들은 어떡하니? 솔직히 재혼 같은 건 걱정도 안 한다만 괜히 서류에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찍히는 게 너무 남사스럽잖아. 안 그래? 하면서 저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엔 제가 젊었고 저도 살면서 크게 아픈 적이 없이 건강하게 자랐다고 생각했는데 엄마 얘기를 들먹거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더 실망스러웠던 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제 옆에서 밥만 처먹고 있던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당연히 옆에서 조금이라도 말려줄 줄 알았는데 아무렇지 않은 듯 가만히만 있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을 처음 만나 뵀던 그날 인사를 마치고 나와서 남자친구에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야,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너희 부모님 나한테 그렇게까지 말해? 나 이런 취급 당할 걸 알면서 여기 데려고 온 거야? 진짜 결혼해도 되는 거 맞아? 어? 그리고 너도 말이야. 진짜 문제야 문제. 어떻게 옆에서 한마디를 안 하고 밥을 처먹고 있냐?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내가 그런 구박을 당하고 있는데도 밥이 넘어가냐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죠. 그러자 남자친구가 황당하다는 듯이 웃으면서 아니 그럼 내가 거기서 뭐라 그래? 어? 솔직히 틀린 말 아니잖아. 난 그거 감안하고 결혼한다는 거고 네가 좋으니까 한다는 건데 엄마가 저렇게까지 불같이 화낼 건 생각도 못하고 온 거야? 솔직히 네가 나보다 조건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 이건 우리가 결혼 준비하기도 전에 얘기 나눴던 거고 내가 거기서 무슨 말을 했어야 되는 건데? 아이고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제가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저희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되니까 사랑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허락해주세요. 이렇게 말해? 어? 저렇게 말하면 우리 어디서 살아? 길바닥에서 구걸하면서 살 거야? 우리 엄마 아빠 덕에 그래도 아파트에서 신혼생활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 그 잔소리 듣는 게 뭐 그렇게 힘들어서 그래. 좀 참아. 조금만 참으면 우리 다 편하게 살 수 있어. 하면서 제게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남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신혼집과 시댁은 거리가 멀어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남편도 시아버지 사업을 지방에서 운영하겠다며 저와 남편의 신혼집이 있는 지역에 사업장을 열려고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그 말을 들으니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기분이 나쁜 건 사실이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그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제 편을 들었다면 시어머니가 더 역정을 내실 게 뻔했을 거예요. 그러니 남자친구의 행동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또 이 남자와 오래 만났으니 결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람과 헤어지면 또 어떤 놈을 만나서 어떻게 연애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것도 있었죠. 그래서 찜찜하긴 해도 그냥 다 묻어버리고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신혼 초에는 어느 부부가 그러하듯 평범하면서 행복한 생활을 보냈어요. 물론 시어머니의 쌀쌀맞은 태도와 저를 무시하는 눈빛은 늘 상처였지만요. 저만 참고 넘어가면 뭐 크게 문제될 것도 없었고요. 하지만 이런 소소한 행복은 5년 후에 산산조각 깨지게 되었죠. 바로 그건 모든 남자들의 판도라 상자인 휴대폰이었죠. 남편은 제 몸만큼이나 휴대폰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애 때는 볼 생각도 안 했었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가끔 핸드폰을 볼 일이 생기더군요. 사실 시댁 쪽에서 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남편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어떤 대화들을 주고받는지 궁금해서 처음으로 남편 휴대폰을 몰래 훔쳐봤습니다. 그런데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시댁과의 대화가 아닌 남편 회사 격리와의 대화였습니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 누가 봐도 바람의 흔적이 없고 쭉 읽어보니 만난 기간도 꽤 되고 뭐 볼장 다 본 사이더라고요.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갖는 모습이 없었기에 내 남편이 바람을 필 줄은 전혀 몰랐어요.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띵하고 골이 울리더라고요. 이내 정신을 차린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웠습니다. 야, 일어나. 인연 뭐야? 박수희? 그냥 맞지? 회사 인턴. 그냥 맞지? 너 그년이랑 바람났니? 어? 지금 네가 날 두고 바람을 펴?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고 남편 얼굴에 휴대폰을 던졌더니 짜증을 내며 일어나더라고요. 아씨, 진짜 왜 이래? 미쳤어? 그래, 맞다. 바람 좀 났다. 너 같으면 안 나겠냐? 우리 같이 살 부비고 산 지 5년이야. 네가 뭘 했는데 그동안? 나 아침 한 끼를 차려줘봤냐? 아니면 집에서 살림을 제대로 했냐? 야, 너는 버는 돈도 얼마 안 되면서 그것 좀 번다고 일하는 사람 쓰고 집안 청소하는 사람 쓰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그리고 너 살찐 것 좀 봐. 결혼하고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야? 여자라면 관리를 해야지. 펑퍼짐하게 살만 쪄서 너무 꼴도 보기 싫다. 나 바람핀 거 맞으니까 안 입고 오면 이혼하시던가. 열받아서 도저히 못 살겠으면 이혼하던가 하면서 대놓고 제게 이혼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비참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빌 줄 알았는데 싹싹 빌면 한 번은 눈 감아주려고 했는데 남편은 반성하는 모습 하나 없이 뻔뻔하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상처는 배가 되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했습니다. 모른 척하고 싶었지만 그 사람이 들쑤셨고 결국 어쩔 수 없이 그 사람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 쉽사리 헤어질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위자료를 받고 소송을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아빠한테 말을 해야 하는데 죽어도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마음 알겠고 나도 충분히 힘든데 우리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지금 내가 너랑 이혼하면 대체 누구 좋으라고 하는 이혼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너랑 이혼하면 그년이랑 바로 붙을 텐데 왜 이혼을 해줘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사람 비참하게 할 줄은 몰랐는데 내가 그렇게 잘못했니? 나도 일이 너무 힘들어서 매일 야간 주간 바꿔가며 교대 근무하고 사는 게 힘들어서 내가 번 돈으로 이모님 도움받은 게 그런 게 잘못한 일이야? 당신도 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당신 돈만 쓴 것도 아니고 막말로 우리 같이 돈 벌었잖아.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지금 당신이 나한테 빌어야 되는 상황 아니야? 그 여자한테 미쳐서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아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시간 좀 갖자고.
하면서 집문을 쾅 닫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차를 끌고 아빠가 있는 친정으로 왔습니다. 밤 11시나 다 돼서 갑작스럽게 집에 찾아오니 아빠가 너무 놀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를 보고 무슨 일이야? 너 갑자기 집에 왜 왔어? 하고 묻는 아빠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외로워 보이는 겁니다. 아빠, 나 아빠랑 그냥 살까봐. 그 인간이랑 헤어지고 그냥 평생 아빠 옆에서나 살까봐. 얘 좀 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최서방이 뭐 잘못했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냥 네가 한번 용서해줘. 여자 혼자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래도 최서방네 집도 잘 살고 그 덕에 네가 호강도 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잘못한 게 있어도 한 번은 봐주자. 아빠는 우리 딸이 고생하는 거 너무 싫어. 나처럼 혼자 살면서 힘들까봐. 그게 그렇게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딸, 아빠 말 듣자. 하면서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화가 났습니다. 아빠도 어쩔 수 없는 남자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여자가 남자 없으면 왜 힘든데? 나도 벌 만큼 벌고 있고 돈 있어. 내가 왜 기 죽어가면서 그 사람한테 빌빌기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별거 아닌 걸로 아빠 찾아온 것 같아? 그 인간 바람났어. 놔두고 바람났다고. 지는 회사 경리랑 아주 죽고 못 사는 사이야. 당장이라도 이혼했으면 좋겠대. 근데 나 지금 당장 못 헤어져.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 누구 때문에 이혼을 해? 아빠 말대로 참고는 못 사는데 절대 그렇게는 못 하는데 나 할 말은 하고 살 거야. 강제로 이혼당하는 일이 있어도 할 말은 할 거고 절대 기죽고는 안 살 거야. 그러니까 아빠 제발 나한테 참아라는 말 좀 하지 마. 나 이미 충분히 많이 참았어. 내가 그 집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는지 아빠가 알기나 해?